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은이 삼촌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오늘 8월 21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늦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좀 작을 수가 있거든요. 볼륨을 최대치를 했는데, 소리가 좀 작게 들릴 수 있습니다. 작게 들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기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시고, 가능한 한 모바일은 좀 이어폰을 꽂아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만요. 목소리가 좀 작게 들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기기에 볼륨을 좀 올려주시고,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어폰 착용을 좀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컴퓨터상의 문제인지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소리가 이러네요. 조정을 했는데도. 네, 오늘 이야기할 거리에 대해서 먼저 보기 전에 뉴스 한 편 먼저 보시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늘 그렇듯이 이제 프로젝트 들어간다고 그랬죠. 만년필 하나와 함께하는 소통의 연구. 오늘은 이제 한중일 외교의 그런 거, 그리고 사드 반대, 사드는 한국 요청,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쯤 뉴스였죠.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께서 11월 방일 예정이다, 뭐 그걸 조정하겠다라는 뉴스가 떴는데요. 반면에 중국 쪽에서는 8월 12일자 중국에 관한 돌연 일본 일정을 취소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11월 과연 한중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지금 각계각층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각의 뉴스들을 먼저 좀 살펴보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는 한국 요청이 무슨 말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어제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중일 외교 이 부분부터 살펴볼게요. 영상이 있으면 좋은데. KBS 뉴스. 사진만 나와있나? 영상 안 나와있나? 사진만 나와있네요. 연합뉴스 영상이 있으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1월 일본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방일이 성사되면 지난 2013년 2월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도쿄에서 최일학 특파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1월 일본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일본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방문 검토는
올해 일본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3개국에서 번갈아 가면서 열리게 됩니다. 지난해 11월에는 한국에서 열렸고 올해는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성사되면 2013년 2월 취임 이후 처음이 됩니다. 그동안은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미온적 태도로 박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한일 간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 데다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가 일본에서 열리면서 자연스럽게 박 대통령의 방일이 성사될 것으로 상케이는 전망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방일이 성사되면 한중일 정상 간 회의뿐 아니라 한일 정상회담 등 양자회담도 열릴 것으로 상케이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중일 간 영유권 분쟁이 있는 센카쿠 열도에 대한 중국 선박 항해 등 양국 간 갈등이 최종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일 3국은 사무차관급과 외교장관 회담을 잇따라 열고 정상회의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중일 간 갈등이 격화되면 일정 합의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산케이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최일학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더 봐야 될 게 이제 센카쿠 열도 분쟁, 다시 말하면 중일 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카쿠 열도 분쟁. 일개월 전이죠. 가장 빠른 게 연합뉴스 2개월 전 뉴스네요. 중국 군함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 근해를 처음으로 통과했습니다. 국제법상으로 문제는 없지만 일본 정부는 새벽 2시에 주일 중국 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하는 등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쿄 이세원 특파원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를 두고 긴장이 다시 고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군함이 처음으로 센카쿠 열도 연안에 진입해 지나간 것입니다. 9일 새벽 1시쯤 센카쿠 열도 구바지마, 중국명 황해이위 북동쪽 접속 수역에서 중국 해군 소속 프리기다 한 척이 2시간가량 항해한 뒤 빠져나갔습니다. 접속 수역은 해양법이 규정한 영해의 범위인 12해리 바깥쪽에 있습니다. 설사 일본의 주장대로 센카쿠 열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중국 선박이 이곳을 통과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 군함의 첫 항행에 일본 정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예측 못할 사태에 대비해 경계 감시에 만전을 기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중국 해군 함정이 접속 수역에 진입한 새벽 2시 청융화 주일 중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海軍艦艇我が国尖閣諸島の接続海域に初めて入域させたことは緊張を一方的に高める行為で我が国としては深刻に懸念をいたしております。 중국은 이번 항행이 합법적 행위라며 맞섰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다오이다오는 중국 영토로 해군이 중국 수역에서 작전을 펼치는 것은 이치에 맞고 합법적인 일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센카쿠 인근 수역 항행을 두고 중일 갈등이 고조하는 상황에 러시아 해군 소속 구축함 3척도 지난 8일 접속 수역에 진입했다 빠져나갔다고 일본 방위성은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이세원입니다. 이런 문제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최근 8월 달에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8월 12일자 기사입니다.
중국 외교관 차보 방일 취소 커지는 센카쿠 갈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 6월달에 있었던 이러한 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갈등의 조짐이 보인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11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박근혜 대통령이 방일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어제자로 나왔거든요. 20일자 뉴스로 한번 보겠습니다. 외교관 차보가 방일을 취소했다라는 것으로 비롯해서 과연 그런데 중국의 정상들이 일본으로 갈지 기추가 주목되는 부분이 여기 있는 거죠. 읽어보면요.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양국의 대화 중단으로 치닫는 등 격화되고 있다. 격화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강화되고 있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말이겠죠. 아사히 신문은 일본의 대표 신문이죠. 11일 8월 11일입니다. 중국이 이달 중순 예정했던 쿵 시안유 외교부 부장조리 차관 보급의 일본 방문을 갑자기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니까 아사히 신문에서 이 같은 뉴스를 접했다 이런 거죠. 인용 보도입니다. 최근 센카쿠 열도 주변 일본 영해에 중국 해경국 선박이 잇따라 진입한 데 대해 일본이 수차례 항의하자 중국이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시다 후미오 외상이 지난 9일 청융화 주일 중국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하기에 앞서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8분간 기다리게 한 외교적 무례가 중국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다라고도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센카쿠 열도 주변 일본 영해라고 했는데 이 센카쿠와 이제 관련된 중국과의 왜 근본적으로 대응이 있는지 또 살펴봐야 되겠네요. 우리 질문하기 첫 번째. 센카쿠 열도가 과연 뭔지, 열도와 관련된 일본과 중국의 역사 정도는 살펴봐야 되겠죠. 역사가 뭔지. 여기서 질문하기가 가능해집니다. 쿵 부장조리는 당초 이달 말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한중일 삼국 외교장관 회의를 앞두고 왕이 외교부장의 방일 일정과 의제를 일본 측과 최종 협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니까 원래 정상급 회담 전에 외교부 장관들의 회의가 있는데 지금 사실상 외교장관 회의가 취소된 거죠. 그의 일본 방문이 취소됨에 따라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자체가 순조롭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은 이번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다음 달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때 아베 신조 총리와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사전작업을 벌일 계획이었다. 그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회담, 중일 정상회담을 열기 위한 사전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전작업 자체가 지금 취소됐다는 말은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안 하겠다는 소리겠습니까? 안 하겠다는 소리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11월에 있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한중일 정상회담은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일단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한일 정상회담은 가능해도 한중일 중국이 여기에 올지는 미지수란 거죠. 더구나 국내에서 사드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중국의 참석이 여부가 결정될지는 단순히 센카쿠 열도만의 분쟁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군사 안보적으로도 우리와 마찰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일본 정부는 쿵 부장조리의 일본 방문을 다시 요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외교부 차관의 방문을 요청을 하고 있지만 지금 중국 정부 내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거부 의사가 있다로 우리는 해석 가능하죠. 일본 정부 관계자는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대화 분위기를 고조시켜 G20에서 일중 정상회담으로 이어간다는 시나리오가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다만 중국이 의장국으로서 G20에 악영향이 미치도록 양국 대화를 완전히 끊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건 당연한 거겠죠. 완전한 대화 단절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그런데 전문가의 분석인 거고요. 중국 해경국 선박은 지난 5일부터 300여 척의 중국 어선과 함께 센카쿠 열도 주변 일본 측 접속 수역을 잇따라 항행하고 있다. 일본 영해에 진입한 것만 28차례에 이른다. 지난 9일과 10일엔 해경국 대원들이 중국 어선에 오르내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일본은 중국 해경국이 자국 어선들을 상대로 특정 해역에 대한 출입 검사나 단속 등 어업 관할권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하고 있다. 이건 일본 측의 이야기인 거죠. 일 외무성 관계자는 중국이 관할권을 행사해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의 실효 지배를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지금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일본 측 입장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죠. 엘리자베스 드리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시정권을 해치는 어떠한 일방적 행위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시정권은 영유권과 달리 입법, 행정, 사법권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중국에 관한 이야기가 없네요. 중국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중앙일보는 약간 중국적 입장이 없고 일본 측 입장만 좀 대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과 센카쿠를 한번 쳐볼까요? 중국 센카쿠 3일 전에 그러니까 6월 9일날 중국 대사 센카쿠 첫 항해에 있었고 8월 10일날 센카쿠 갈등이 있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그럼 우리 센카쿠 역사를 한번 봅시다. 센카쿠의 역사. 센카쿠 역사. 개인적인 블로그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좀 없다 보고요. 조금 이제 그런 링크가 걸려져 있는 것만 이 센카쿠 열전과 관련돼서 우리한테 또 시사하는 게 있겠죠. 일본이 독도 관련된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뉴스에서 좀 부분적으로 역사에 대해서 좀 조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여기 중국에 대한 입장을 연합뉴스에서 2015년 4월 1일자 기사에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센카쿠 영유권 센카쿠 영유권 주장에 역사 직시하라 반박. 이게 연합이었고 2015년 4월 1일 15년 0401 이준삼 특파원이 이야기했네요. 중국은 센카쿠 열도에 대해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
일방적 행동으로 현상을 변경한 것은 일본 자신이라 반박했다. 화충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내용이 공개된 일본의 외교정서 초안을 평가해달라는 요청에 우리는 일본이 현실과 역사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관련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2015년판 외교정서 초안에서 중국 정부 선박의 센카쿠 열도 12L이 수역 진입을 거론하며 일반적인 현상 변경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좀 정보가 약하죠. 그런데 3일 전에 사드 논란 속 11시 마찬가지죠. 사드 논란 속 8월 한중일 외교장관 열리나 중 긍정신호했다. 이런 뉴스도 있었네요. 외교장관 회의 열리나 중 긍정신호. 이게 8월 17일자 기사네요. 연합이고요. 일언론 23일부터 24일 개최 조율 중 갈등 국면 완화 징검다리 기대. 이달 말 추진되어 오는 한중일 삼국 외교장관 회의가 중국의 태도 8월 17일이었죠. 중국 외교관 차보 방일 취소가 8월 12일 있었고 그로부터 5일 뒤에 지금 긍정신호를 보냈다는 이 소린가요? 이달 말 추진되어 온 한중일 삼국 외교장관 회의가 중국의 태도 진전으로 개최 가능성이 다소 커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내 갈등 국면을 완화할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니까 추측인 거죠. 주목된다는 말은. 일본 도쿄신문은 한중일이 오는 23일이나 24일 일본 도쿄에서 삼국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이용해 17일 보도했다.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은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삼국 외교장관 회의를 다음 주 중 개최하자고 한중에 제시했으나 그동안 중국이 아무런 답신을 하지 않아 일정 조율이 제자리 걸음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이달 내에 개최는 가능하다는 뜻을 일본 측에 전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일정과 관련해 중국의 태도가 기존 묵묵부답에서 다소 호의적인 기류로 바뀌면서 이달 내 성사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성사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성사할 수 있다. 성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이죠, 이 말이. 우리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삼국 외교장관 회의 구체 일정은 현재 삼국 간 조율 중이라면서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릴 예정이다. 그러니까 조율 중이란 말은 아직 확정은 안 됐다는 말이고, 이는 현재 일자를 조율 중인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라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의 전날 언급보다는 다소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는 발언이다. 중국의 태도 진전은 주한미국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와 동중국해 센카쿠 문제로 각각 한중, 중일 갈등이 고조되는 시점에 나타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사드 문제를 놓고 한국과 센카쿠 문제를 놓고 일본과 대립하는 와중에도 고위급 대화는 지속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네요. 중국의 입장. 중국의 입장. 사드 문제를 놓고 한국과 센카쿠 문제를 놓고 일본과 대립 중인 거 아니고 이거 했죠. 이를 통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자 다시 말하면 삼국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된다면 한중 중일 외교수장 간 양자회담이 함께 열려 갈등 현안을 둘러싼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마련된다면 다음 달 중국 항저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라오스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을 앞두고 관력군 간 갈등 수위를 다소 낮출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 거로 외교가에선 보고 있다. 특히 사드 배치 문제로 최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을 받는 한중 관계가 삼국 외교관 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봉합 국면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중의 삼국 협력 체제는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 조치, 일본의 역사 도발 등으로 소강 상태에 머물다 지난해 의장국인 우리나라 주도로 3년 5개월 만에 삼국 정상회의가 재개되면서 복원됐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일자가 가시화되면서 삼국은 고위관리회의를 개최해 회의 의제 등을 사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뭐 이런 내용은 이제 나중에 문제고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긍정 신호를 보냈다 이런 맥락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살펴봐야 우리가 역사적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 이런 일이 있었네요. 일 언론 중국 남주국해 헤이그 판결 수용 촉구했다. 헤이그 판결. 이게 언제 찍혀지? 7월 13일자. 7월 13일자. 일 언론 중국 남중국해 헤이그 판결 수용 촉구. 센카쿠 분쟁 염두. 압박. 이게 7월 13일자고 신문은 경인일보. 경인 7월 13일 16년이죠. 예. 16년 남중국해 헤이그 판결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있었던 모양이에요. 일본 언론은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배척하는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을 중국이 수용해야 한다고 13일 일제히 촉구했다. 여미우리 신문은 사설의 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이 중국의 독선적인 언동의 부당성을 규탄하는 국제사법의 판단이라며 유엔 해양법 조약 가맹국인 중국에는 판결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 신문은 판결이 유엔 해양법 조약에 기반을 둔 정당한 사법 절차의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자국에 불리하더라도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논평했다. 니온 게이자의 신문은 중국 측이 판결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유엔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책임을 반기하는 것이며 유엔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본은 중동에서 원유 등을 수입하는 수송로로 남중국해를 활용하고 중국과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을 놓고 분쟁 중이다. 일본은 이런 상황에서 이번 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중국의 해양 진출에 제동을 거는 발판으로 사무려 하고 있다. 일각에선 수세에 올린 중국이 강경 대응에 나서고 그 영향으로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양국 간 긴장이 고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중국은 이날 남중국해 도서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라며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한 국제중재 판결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동시에 최고 수위의 정부 성명을 통해서도 자국의 영유권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헤이그 판결로도 이제 꼬리가 물리네요. 헤이그 판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요. 보겠습니다. 2015년 3월 16일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그러니까 일본의 역사의식과 관련된 건데, 격동의 한일 70년, 1. 독도 센카쿠 영유권 주장 모순 심각의 서울신문이고 15년 3월 5일. (2010년) 센카쿠 열도를 무단 침범한 중국 어선 선장을 일본 정부가 구속한 것이 발단이 돼 2010년 두 나라 사이에 피말리는 갈등 상황이 벌어졌다. 시간이 지나서 당시 상황을 복기해 본다면 중국의 판정승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센카쿠 열도는 곧 분쟁 지역이라는 점을 세계에 각인시켰기 때문이다. 일본이 영유권을 갖고 있는 마당에 전 세계 뉴스에 논쟁을 다룬 보도가 나가는 것 자체가 일본으로서는 손해라 할 수 있다. 센카쿠 문제에 관한 일본의 대응은 한국의 독도 정책과 여러모로 겹친다. 이게 핵심이네. 이는 곧 센카쿠와 독도 문제를 대하는 일본의 태도에서 자기 모순이 드러나는 뜻이기도 하다. 가령 일본 외무성은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독도에 대해 불법 점유를 강조하는 것과는 정반대다. 중국이 국제 무대에 논의하고자 하는 반면 일본이 일관되게 거부하는 것도 독도 문제와 정반대 상황이다. 그래요. 이근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2년 쓴 관련 논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이 독도와 센카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 심각하다. 먼저 센카쿠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일본의 영토라면서도 단지 무인도일 뿐 아니라 청나라의 지배가 미친 흔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영토에 편입했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되면 사람도 살지 않는 주인 없는 섬을 실효 지배했다는 얘기가 돼버린다. 일본은 독도에 대해서도 무주지 선점론과 고유 영토론을 왔다 갔다 했다. 1905년 일본 내각에서는 독도를 무주지로 규정하면서 영토로 취득하기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하지만 1954년에 여기는 고유 영토였다고 주장이 추가됐다. 그러다가 62년에 더 이상 무주지 선점론을 거론하지 않는 대신 독도가 옛날부터 일본 고유 영토였다는 고유 영토였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논리를 바꾼 뒤 지금까지 그 논리를 이어가고 있다. 그랬네요. 독도 이야기로 나가면 일단은 좀 논점이 흐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우리가 정리를 하고요. 그러네요. 계속해서 센카쿠 아까 뭐였죠? 헤이그 재판 헤이그 재판의 구성원 네, 여기는 동영상이 있으니까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미국의 일격을 맞은 중국이 이번에는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남중국해 영유권 싸움에서도 한 발 밀려나게 생겼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이 영유권의 근거로 내세운 구단선은 법적 효력이 없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박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과 필리핀 양국의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중재 판결을 내렸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중재를 요청한 지 3년 반 만입니다. 재판소는 중국이 정한 남해 구단선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스프레틀리 군도 내 어떤 섬도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중국이 1947년 설정한 남해 구단선. 중국은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에 달하는 구역에 9개의 선을 그어 해역과 해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인접 국가인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모두 침범한 가운데 이들 중 중국을 지지하는 국가는 브루나이뿐입니다. 이에 필리핀은 자국과 가까운 스카버러 섬과 스프레틀리 군도 일부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맞선 겁니다. 남해 구단선은 중국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이번 판결로 다른 인접 국가들의 중재 요청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중재재판소 중국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근거 없다. JTBC 어디죠? 16년 7월 12일 16년 7월 12일 중국 중재재판소. 그러면 중국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근거 없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 잠깐만요. 판결이가 있네. 이게 같은 시간대죠. 헤이그 중재재판소. 헤이그 중재재판소. 남중국해 중국 영유권 인정 못해. 알겠습니다. 중국 판결 무효 반발.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가 12일 남중국해에 중국이 주장해온 구단선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을 둘러싼 중국의 주장을 거부한 셈이어서 중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미국의 패권 다툼도 격화될 것으로 본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미국의 패권 다툼도 본격적이다. 중재재판소는 구단선 인정 문제에 대해 중국이 구단선 안 수역과 자원을 배타적으로 통제해왔다는 역사적 증거가 전혀 없다며 구단선 안 바다의 자원을 이용할 역사적 권리가 있다는 중국의 주장이 전혀 법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구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 형태의 9개 선으로 중국은 구단선 내 주권을 주장해왔다. 구단선은 남중국해 영역의 90%에 해당할 만큼 거대한 수역이며 이 안에 스프레틀리 군도, 파라셀 군도 등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섬들이 있다. 구단선은 이런 거군요. 중재재판소는 중국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와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스프레틀리 군도는 안정적으로 사람이 상주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스프레틀리 군도를 통제하고 있는 국가라 할지라도 200캐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중국이 시료 지배하고 있는 섬들 주변에 대해 배타적 경제 수역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중재재판소는 중국이 스프레틀리 군도에 미스치프 암초와 수비 환초 등에 건설한 인공섬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섬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중국이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필리핀의 어업과 석유 탐사를 방해하고 인공섬을 건설하고 중국 어부들의 어로를 막지 않아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판결은 무효이고 구속력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판결은 중국처럼 효력을 무시하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근거로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내세우며 중국을 더욱 압박할 수 있게 됐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중재재판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도 미국이 들어가네요. 남중국해. 뭔가 정보가 부족해. 뭔가 더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체득이 잘 안 돼. 그래서 8월 8일날 남중국의 특사 라모스 전 대통령 베이징행 뭐 이게 있네. 뉴시스. 특사 라모스 전 대통령 베이징행. 뉴시스 8월 8일. 피델 라모스 전 필리핀 대통령. 라모스는 필리핀 전 대통령이네요. 피델 라모스 전 필리핀 대통령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정보 특사로 8일 중국을 방문한다. (7일) 현지 시각 마닐라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등 WSG,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필리핀은 네덜란드 헤이그 상사중재재판소에 중국, 필리핀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판결이 내려진 뒤 처음으로 중국과 대화에 나선다. 만 88세인 라모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제안한 중국 특사 역할을 수락했다. 라모스 전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에서 필리핀 최대 현안인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특사단은 라모스 전 대통령과 함께 라파엘 알루난 전 내무장관, 언론인 치토 로마나, 중국어에 능통한 라모스 전 대통령의 손자 샘 존스로 구성됐다. 필리핀 정부가 라모스 전 대통령이 남중국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8일 베이징에 도착할 것이라고만 하고 다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필리핀은 지난 2012년부터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사이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2013년 1월에는 UN 국제해양법 재판소, 남중국해 분쟁 소속을 제기하면서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의 중재법정이 구성됐다. PCA는 지난달 12일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국은 판결 수용을 거부하고, PCA가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죠. 여기서 거부하고 이 지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등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지난 5일 남중국해 인공섬인 우디섬에서 주민 행정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안팎의 자국의 입장을 알리는 홍보전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거네요. 여기는 그거 남중국해에는 필리핀도 걸려 있다. 그리고 미국이 걸려 있고요. 거의 세계 전쟁 수준인데. 그리고 일본. 지금 그러면 미국과 일본은 미국과 중국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봅시다. 미국과 중국. 미국 남중국 해볼까요? 미국 남중국 해. 이런 뉴스 떴네요. 두테르테 다음 달 국제 외교 무대 데뷔 중에 유화 손짓. 두테르테 다음 달 국제 외교 무대 데뷔 중에 유화 손짓. 네, 경사떼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남중국해와 관련된 한미 중 1 그리고 필리핀까지 여러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화 손짓에서 2016년 8월 18일이죠. KBS 뉴스고요. 이게 8월 18일자 뉴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필리핀의 트럼프로 불리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중국에 잇따라 화해의 손짓을 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해법을 찾는데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필리핀 통신 등에 따르면 두테르테 대통령은 어젯밤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 달 6일 내지 8일 라오스에서 열리는 동남아 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앞에 누구죠? 라오스 전 대통령 베이징 행이 어느 정도 그러면 물밑 작업에 어떤 성공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평가를 해도 무난할 것 같아요. 뭔가가 있었다는 소리죠. 이 소리는. 이번 정상회의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난 6월 말 취임 이후 처음 등장하는 다자간 외교 무대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과 양자 대면을 할 때만 남중국해 문제를 꺼낼 것이라며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다투고 이곳저곳에서 시끄럽게 하면 상대방이 대화조차 원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전쟁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으로 선택 대상이 아니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니까 물밑 작업이 성공했다기보다는 이것으로 인해서 양자간 얼굴 붉히는 일은 만들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의미인데 이것만 단순히 이것 때문에 그럴까라는 것은 조금 의심스러워요.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 그러니까 PCA 헤이그 재판 말합니다. 중국과의 남중국의 영유권 분쟁에 대해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 이후 피델 라모스 전 대통령을 정부 특사로 지명 중국과 양자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직 그러니까 끝난 건 아닌가 봅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미국, 중국, 일본의 정상이 라오스를 방문해 아세안과 회담을 할 예정이다. 아세안과 한국, 미국, 중국 등 총 18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도 열린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내달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양자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자간 회의 때는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함에 따라 미, 중, 일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을 끈다. 그러면서 국민일보에 나왔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또 여기는 또 싱가포르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또 거의 세계전쟁 수준이죠 이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부각이 안 되고 있으니까 조금 문제가 된다. 중국 찾아봐야죠.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개입이 말라. 미국과 우호관계 우려. 이게 국민일보고 16년 8월 17일이죠. 17일자 기사고요. 중국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과 만남에서 싱가포르의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며 남중국해 분쟁에 관여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발언은 16일 중국과 아세안이 내몽골 만저우리시에서 해상 우발적 충돌 방지 행동 강령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나왔다. 리우츠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회의가 끝나고 싱가포르는 중국과 아세안 사이에서 대화를 조정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싱가포르가 남중국해 문제에 미국적으로 지나치게 기울고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어떤 발언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리센융 싱가포르 총리는 이달 초 미국 백악관을 방문해 양국의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을 축하하며 우호 관계를 과시했다. 방문 동안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에 내린 남중국해 판결이 누구 총이 더 센지 지켜보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해 중길의 신기를 건드렸다. 뭐 이런 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미국의 저울질하는 것이 중국이 불편하게 느꼈다. 이런 내용이죠. 네, 잠깐 좀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남중국해 문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걸 하려고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한중일에 얽힌 외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센카쿠 열동 남중국해 이야기하다 끝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이 방일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데 이런 복잡한 외교 흐름이 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러니까 외교 관계가 단순히 누굴 만나고 해서 뭐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국제관계사에서 얽히고 얽힌 이 알고리즘을 국민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신문지상을 통해서밖에 볼 수 없으니까 공중파나 조정에서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오고 있으니까요. 단순히 방일한다 뭐 이런 이야기만 나오고 있으니 미국
이게 1개월 전 이야기인데요. 미국과 네,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죠.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상설중재재판소가 이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건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워싱턴 화상으로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범현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이번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에 이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에 대해 판결 결과를 이행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 상설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영유권 다툼은 형식상 필리핀과 중국의 싸움이었지만 실제로는 필리핀을 지지하며 사실상 대리전을 펼쳐온 미국과 중국의 격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공섬을 건설해왔고 미국은 국제법이 보장하고 있는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강조하며 중국에 맞서왔습니다. 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며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 것은 결과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대결에서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중국은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고 연일 최첨단 무기를 동원해서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을 향해 이번 판결을 이행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is a legally binding decision, and it's our expectation, and frankly, it's the world's expectation. It's not just the United States. The world is watching now to see what these claimants will do. The world. 중국이 격앙된 반응을 보인 데 대해서는 도발적 언급이나 행동을 피해야 한다는 경고 메시지도 보낸 상태입니다. 미국 백악관까지 나서서 중국은 국제 법규를 지켜야 한다며 가세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외교 무대에서도 두 나라의 신경전이 팽팽하다고 하던데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직후 이곳 워싱턴 DC에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하는 남중국해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 데니얼 크리트브링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 보좌관, 그리고 중국 정부를 대표해서는 추이텐카이 주미 중국 대사가 시차를 두고 참석해서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워싱턴 외교 무대 한복판에서 미국과 중국이 정면 충돌하는 자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날선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먼저 데니얼 크리트브링크 백악관 보좌관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We will not turn a blind eye to this vital waterway in exchange for cooperation elsewhere. Thank you, Murray, for that kind introduction. Thank you as well for the outstanding. 미국 역시 중국 못지않게 남중국해 문제에 최고의 국가이익을 뒀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추이텐카이 중국 대사가 반격에 나섰는데 중국은 오랫동안 남중국해 도서에 대한 주권을 행사해온 만큼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추이텐카이 중국 대사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To any pressure, be it in the form of military activities, media criticism, or some self-claimed legal bodies.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임을 짐작케 하는 자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할 텐데 남중국해가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하면서 전면 충돌까지 불사하면서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건가요? 네, 먼저 대국 굴기, 해양 굴기를 앞세운 중국은 끊임없이 해양 진출로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양 진출로 중 한 곳이 바로 남중국해인데 이곳을 통해 중국 수출입 물동량의 80%가 수송됩니다. 연간 물동량만 우리 돈 5,800조 원쯤 됩니다. 여기에 남중국해에는 석유 등 천연자원 그리고 어족자원이 풍부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남중국해가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를 통로로 팽창하려는 중국이 미국 입장에서는 달가울 리 없습니다. 미국은 현재 아시아 재균형을 외교안보 정책의 우선순위로 꼽고 있는데 이런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바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패권 경쟁이 한창인 미국과 중국이
충돌한 지점이 바로 남중국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미중 간의 전운이 고조되면서 G2 국가인 두 나라가 그동안 마찰을 빚어온 경제 통상 분야 등 전방위로 충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